때는 2001년 12월 11일 오후 5시 반 경기도 가평의 한 군인 아파트야. 평소라면 온 가족이 모여 도란도란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인데 네. 이날 선주 씨네 집은 조금 어수선했어. 바로 남편의 회식. 혼자 두 아들 키우느라고 우리 아내 고생한다 하면서 퇴근 시간만 되면 무조건 칼퇴. 술자리를 갖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해. 이분이 바로 선주 씨의 남편이자 맹호 부대의 양관식. 염순덕 상사야. 그런데 그날 밤 늦어도 11시까지는 돌아오겠다던 염상사가 새벽 1시가 넘도록 오질 않는 거야. 새벽 4시쯤 됐을까? 자, 누군가 선주 씨의 현관문을 두드려. 그날따라 집으로 아직 새벽에 오니까 뭔 일이 생겼나라는 생각은 직감으로 부대 회식을 갔던 남편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거야. 자, 맹호 부대 헌병대는 염상사가 부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어. 네. 자, 당시 현장 사진을 보여줄게. 얼굴과 머리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선 상처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어. 교통사고로 이렇게 안면부만 다친다는 게 가능할까? 너무 이상하죠. 자, 그런데 날이 밝자 상황이 180도 달라져. 전혀 예상치 못한 물건이 발견됐거든. 피 묻은 대추나무 몽둥이야. 사건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다리 밑에서 발견된 거야. 조사 결과 몽둥이에 묻은 혈흔은 염상사의 것으로 확인이 됐어. 이후 맹호부대 헌병대는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 불량배 및 우범자가 금품 강취 목적으로 범행을 시도하였다가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자 후환이 두려워 살인한 것으로 추정.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좀 걸리는 게 있어. 당시 염상사의 바지 주머니에 현금 16만 3천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 여기까지가 2001년 맹호 부대 헌병대의 수사 내용이야. 그런데 2025년 누군가가 염상사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주장을 제기해. 바로 표창원 수장이었어. 범인은 군 내부에 있을 확률이 커. 이곳에서 동료들과 1차 회식을 하고 있었어. 회식이 끝나기 30분 전 염상사와 같은 여단의 수송관인 홍준이가 합류를 한 거야. 자, 이후에 밤 9시쯤에 일행들은 모두 귀가를 하고 염상사와 홍준이만 시내 중심가로 향했어. 그리고 그곳에서 기무부대 군인 2명을 만났고 그들은 닉센 녹스라는 술집으로 향했다고 해. 그리고 밤 11시쯤에 염상사는 닉센 녹스를 나와서 이 길을 따라 홀로 집으로 향했고 약 40분 후에 이 지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 이렇게 둔기로 안면부를 연속으로 가격하는 건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표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게다가 범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 평소 염상사에게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던 범인이 이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감정이 폭발한 나머지 염상사를 쫓아가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 다시 말해서 범인은 염상사가 사망하기 전 그와 마지막 술자리를 한 군인 중 평소 갈등 관계가 있던 인물일 확률이 높아. 2001년 당시 선주 씨는 뺑소니며 강도살인 같은 헌병대의 수사 내용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었대. 그래도 딱 한 사람, 선주 씨 가족을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친절하게 수사 상황을 전한 이가 있었다고 해. 그가 바로 가평경찰서 이 형사였어. 이 형사는 의심이 되는 사람으로 홍준이를 지목했다고 해. 수송관 홍준이. 그는 사건 당일 1차 회식부터 마지막 술자리까지 함께한 인물이었지. 이날 이 닉센 녹스를 나가는 염상사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군인 역시 홍준이었어. 하지만 이 모든 건 정황뿐이야. 홍준이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헌병대는 현재 군인에 대한 수사는 군에서 직접 하겠다면서 홍준이를 조사했어. 그리고 얼마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 홍준이의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등 특이점 없음.
염상사의 사망 추정 시각인 밤 11시 40분쯤에 홍준이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군인이 있었다는 거야. 바로 기무부대 이중사. 그날 마지막 술자리 닉스앤녹스에서 기무부대 이중사와 마중사는 먼저 일어났다고 해. 그리곤 민간인 이 씨와 당구장으로 이동하는데 어느새 닉스앤녹스를 나온 홍준이를 우연히 다시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는 네 사람이 함께 자정까지 당구를 쳤다고 진술했어. 그래서 이 홍준이를 포함해서 마지막 술자리에 있던 군인들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거야. 이후에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헌병대는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공식적인 수사를 종결했어. 그렇게 무려 15년이 흐른 어느 날 미제팀이 2001년 수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발견된 결정적 단서가 있었다는 거야. 바로 이거였어. 담배꽁초. 2개. 2001년 사건 당일 사망한 염상사의 머리맡에서 2점의 디스플러스 담배꽁초가 발견이 됐어. 그 남은 재가 담배꽁초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일정 시간 타 들어갔어요. 자연 연소가 돼서 타 들어간 게 현장 사진에서 확인이 돼요. 그렇다는 건 바로 피해자 옆에 있었다는 반증이죠. 2001년 가평 경찰서는 곧바로 이 디스플러스 담배꽁초 2점을 국과수에 보냈어. 그리고 수송관 홍준이를 비롯해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군인들의 DNA와 전부 대조해. 증 1호 검색 대상자 홍땡땡 DNA 프로필. 담배꽁초의 DNA 프로필과 서로 일치함. 그날 밤 사건 현장에 홍준이가 있었다는 거야. 수사의 판도를 뒤집을 아주 결정적 단서가 2001년도에 이미 발견됐던 거야. 아니 이미 있었네 그럼. 그래. 그런데 2001년 맹호부대 헌병대는 홍준이에게 특이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어. 네네. 이 맹호부대 헌병대는 경찰이 이 담배꽁초를 사건 현장에서 수거를 한 게 아니라 닉스앤녹스에서 주워온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거야. 뭔지 알겠어? 또 담배꽁초 2개인데 하나는 디스플러스고 하나는 한라산. 기록에는 분명히 네. 이 사건 현장에서는 디스플러스 담배꽁초 2점이 발견됐다고 했었는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 갑자기 이 한라산과 또 다른 디스플러스 담배꽁초를 추가로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거야. 그 담배꽁초들은 어디 지점에서 어떻게 수거를 해서 했는지에 대한 어떤 기록이 없이 감정 의뢰가 된 부분이 있어요. 수사 기록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혼란을 줬죠. 수사에 혼란을 줘서 추가 의뢰한 사람 대체 누구였을까? 아내 선주 씨가 가장 의지하고 고마워했던 바로 그분. 가평경찰서 이 형사야. 왜? 당시 이 사건을 전담했던 그는 보충할 만한 증거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사건 자료를 모아둔 캐비닛에서 이 담배꽁초 2점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했어. 심지어 당시 가평서에 근무했던 다른 형사들은 처음 의뢰한 이 담배꽁초의 DNA가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해. 왜냐하면 국과수에 증거물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 것 전부 이 형사가 전담을 했어. 경찰의 범죄정보 관리 시스템에 염상사의 사건 기록을 입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 선주 씨는 2016년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 이 형사가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 말도 안 돼. 제발 좀 부탁드려요.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찾아줘요. 왜 그랬는지 좀 찾아줘요. 사실 기무부대 이중사와 수송관 홍준이는 중간에 당구장을 나갔는데 사건 다음 날 이 기무부대 마중사가 자신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요청했다라고 털어놓은 거야. 마중사를 통해 민간인 이 씨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사주한 사람. 바로 기무부대 이중사였어. 주도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담당 형사에게 접근했던 기무부대 이중사. 그는 대체 왜 그런 걸까? 아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2개의 디스플러스 담배꽁초 중 이 중에 하나는 홍준이 것으로 확인이 됐지. 그럼 나머지 한 점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기무부대 이중사였어. 아, 홍준이뿐 아니라
이중사도 염상사가 살해되던 그날 그 시가 사건 현장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난 4개월간 꼬꼬무 제작진과 함께 수천 페이지의 염순덕 상사 사건 기록을 전부 재검토했어. 자, 놀라지 마. 지금까지 그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단서를 찾아냈어. 플로피 디스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사용됐던 이동식 저장 매체야. 남편의 가방에서 우연히 이 디스크를 발견한 손주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까지 소중히 보관을 했다고 해. 직접 확인해봐. 와, 이게 자료 이렇게 방대하게. 엄청나게 두껍지. 정말 많아. 자, 복원된 이 서류들 모두 분석해보니까 염상사 사망 1년 전부터 맹호 부대에서 유독 강조한 내용이 있었어. 유료 절약형 훈련? 유류 절약 계획 대책 및 실적 유지. 사건 1년 전부터 보급관인 염상사에게 유류, 즉 기름의 재고와 사용처를 면밀히 확인하라는 지시가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왔어. 자, 그러면 염상사가 보급받아온 이 유류에 대한 실제 사용을 집행하고 재고를 관리한 그 담당자 홍준이었어. 수송부에서 그 기름 담당을 했던 병사가 제대 일주일 남겨놓고 염상사한테 이야기를 해줬더라고요. 수송아리 키를 바로 먹었다. 이거를 내가 점검을 하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같은 연관이 되잖아요. 기름을 이거 당시 바로 먹었구나. 내가 공부하겠다. 유류는 군용물 횡령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양과 시기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닉센 녹수 직원 오 씨에 따르면 그날 수송관 홍준이와 기무부대 이중사는 꽤 가까워 보였다고 해. 반면 염상사는 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대. 그날 제가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싸움했다는 다툼을 했다는 얘기도 몸싸움 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자, 그날 닉센 녹수의 홀에서 15분 동안 이중사와 염상사가 단순한 언쟁 수준이 아니라 서로 몸싸움을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갈등이 엄청나는 거죠. 당시 기무부대 정보 수집관이었던 이중사는 맹호부대 간부들의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일을 했어. 만약 수송관 홍준이가 유류를 빼돌리는 비리를 저질렀다면 기무부대 이중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잖아. 맞아. 이중사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스스로 영원한 침묵을 선택했지.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줄 유일한 사람 홍준이를 내가 직접 만나봤어. 시간 오래됐는데 거기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건 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요. 그거 왜 기억이 안 나세요? 그 가장 술 적게 드셨던 분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많이 먹었어요, 빈속에. 처음에 거기 식당에서. 제가 뭐하고 살아온 사람인지 아시죠? 예? 평생. 그 전혀 안 믿기는데요? 그 말씀이? 저희가 이제 확신이 간 거는 그 양반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죽였구나. 그때 이제 딱 오셨고. 그때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오셨고. 제가 골목길에 훅을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기억이 안 나다가 여관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여관 골목 이런 데서 먹죽이 죽게 자는데 제가 손을 잡고 간 거 같은 느낌. 참 기분이 웃기는 게 내가 그 사고 쳤니 뭐 수습을 한다고 뭐 얘기를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요? 아니 다음 날인가? 표창원 소장이 아니었다면 홍준이의 저 말은 아마 영원히 안 나왔을 거야.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을 거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2001년의 초동 수사. 이제라도 그 단추를 다시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한 사람이 있어. 이 형사는 2001년 수사 당시에는 염상사와 용의자 군인 간의 유류 문제와 같은 이 업무상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털어놨어. 그리고 이 모든 맥락을 알게 된 지금 상황에선 염상사의 사망 원인은 군인들 간의 공무상 다툼에서 비롯됐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이 형사는 당시 수사 담당자로서 미진했던 과거 수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는 말을 전해왔어.